당신을 위한 쉼표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더 클래식의 진행자 그리고 첼리스트 홍채원입니다. 오늘은 첼리스트 홍승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더 깊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첼로와 또 바로크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첼리스트 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보다 보면 정말 홍승아 선생님처럼 다방면에서 정말 이렇게 일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을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에서 바로 귀국하신 후에 오케스트라부터 상주 퀄텟 그리고 또 해외에서의 오케스트라 수석 주자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연주자 활동과 그리고 후학 양성까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그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기까지 홍승아 선생님이 이 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전 너무 궁금해요. 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되게 우연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클래식을 좀 좋아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 오빠,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다들 취미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던 찰나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클래식에 대한 큰 사랑이 있으셨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린 시절부터 그 음악이 이제 함께하는 가정 환경 안에서 어떤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추억은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공이나 이런 프로페셔널 연주자는 전혀 아니시고요. 특히 아버지께서 클래식 음반이나 이런 LP 이런 거를 하시는 거를 엄청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침에 이렇게 막 엄청 큰 스피커도 좋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항상 웅장한 사운드로 클래식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취미로 바이올린을 하셨지만 정말 못하셔가지고 같이 연주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공감이 가는 어떤 분위기인 것이, 저희도 이제 할머니 그리고 이모, 어머니께서도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셔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심포니부터 이제 바로크 음악, 피아노, 또 바이올린 음악까지 듣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어떤 유년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의 저도 그리고 또 홍승아 선생님께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영역이 첼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자연스럽게 더 넓은 분야와 장르의 음악에까지 흥미를 가지면서 커리어가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예종을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가셔서 사실 같이 수학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가게 된 계기지만,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 다른 첼리스트 이 동료분들과 선후배들은 왜 미국으로 갈까? 홍승아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미국을 선택하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저희 언니가 미국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있어서 더 가족들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부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유럽보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저에게도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서 그 시기 당시에 그래서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공부를 같이 했던 피터 스톰프 선생님께서 큰 영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 동안 사실 아스펜 페스티벌도 너무 주기적으로 항상 가시고 그 안에서 사실 티칭도 같이 겸하시면서 연주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와중에 바로크 첼로까지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첼리스트로서 굉장히 바로크 음악에 대한 무궁무진한 궁금함과 그리고 사랑과 흥미는 많이 있지만 이 악기를 전공할 생각까지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반대로 클래식을 전공하시지 않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고음악이 클래식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연유로 바로크 첼로를 전공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전공하신 첼리스트, 현역 첼리스트로서 바로크 첼로와 그리고 현재 섭렵하고 계시는 모던 첼로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바로크 첼로라는 악기는 저희가 클래식 안에서도 바로크, 고전, 뭐 현대 이런 시대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하면 바흐가 있고 뭐 클래식 고전 시대에는 뭐 베토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얼리 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군더더기 없고 담백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물론 현대 첼로로도 그런 레파토리를 연주를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좀 성격이 조금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집요해요. 하나를 관심을 가지는 분야나 뭐 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심취를 하게 돼가지고 더 빠져들게 되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성격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알고 싶었어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면서 바하는 이런 것이다, 이러이러하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근데 전통의 근원지가 뭔지 상당히 알고 싶었던 게 항상 이만큼의 미련, 아쉬움, 궁금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학문 분야가 고음악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인디애나는 정말 대단히 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고음악 그 학과가 있고 그래서 간 김에 또 여기를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좀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사실 갔을 때는 제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하면서 부전공으로 그 수업을 들었지 아예 전공을 한 거는 조금 나중에 이후에 그렇게 계기는 또 조안나 블렌덜프라는 바로크 첼로 교수님이 새로 오시면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또
바로크 첼로와 현대 첼로의 차이를 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쉐입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크 첼로는 엔드핀이 없어서 이렇게 바닥에 고정, 현대 첼로처럼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받치고 하는 첼로 이제 모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이 그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메탈이 안 섞인 정말 퓨어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선이 되겠고, 또 이제 보우의 쉐입은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서 그리고 밑으로 올수록 두꺼워져서 이렇게 활을 쓸 때 활 끝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디미니엔도가 되면서 그런 바로크 특징적인 음악 연주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